다행히 고생은 오래 했지만 부지런히 노력한 끝에 손실을 메꿀 수 있었습니다. 대단하시네. 전부 손실 메꿨네요. 투자에 의한 결과였죠. 근데 확실한 거지? 넣기만 하면 무조건 2배는 번다는 공모주 얘기였습니다. 일단 갖고 있는 거 정리하고 연락할게요. 예. 드디어 제게도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그게 좋은 거 공개 안 함정인데.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좋으면 자기가 하지. 아이고, 남을 알려주냐고요. 진짜. 형 우리 사귀던 거 맞아? 진짜 사귀 맞는 거야? 아니지? 아니야 내가 거기 늙기 얼마인데. 아이고. 가만있어. 100명이 넘는 피해자와 피해액만 총 2천억 원이 넘는 공모주 신종 사기였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정신으로는 아내 얼굴을 볼 자신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아, 오늘 당신 훈이 학원비 안 보냈어? 아, 지금 저 때문에. 학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런 제게 아내는 또 돈 얘기네요. 근데 아내는 사정을 모르니까 저런 일 할 수 있잖아요. 저거. 자,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뭐 입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분위기긴 한데 얘기를 안 했으니 몰랐는데 그럼 아내한테 자꾸 이렇게 화를 내면 될까요? 저런 경우에?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남편 입장에서 보니까 좀 이해가 가는데 전 재산은 좀 심했다. 아내가 이쪽으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알아서 관리를 그동안에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아내 입장만 얘기 들은 거하고 좀 다른 느낌인 게 네. 굳이 이야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라도. 어차피 얘기해도 관심도 없고 못 알아듣고 하니까 그냥 어차피 재산 관리는 본인이 다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사이즈가 규모가 있잖아요. 이 큰 돈을 할 때는 아내한테 한번 모르더라도 맞아요. 얘기를 해 놓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남는 것 같아요. 근데 몰라도 얘기하면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 말을 나 듣고 몰라. 하는 게 그게 뭔데? 그럼 그 버는 거야?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해. 나야 뭐 많이 벌면 좋지 뭐. 이런 식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뭐 약간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근데 그래도 그 말을 듣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나중에? 당신도 알았잖아. 유책 사유가 안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네요. 맞습니다. 근데 네. 너무 그- 명확히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의사소통의 방식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은 협의가 아니라 통보식으로 될 것 같아서 근데 그 투자처를 내가 정해놓고 와이프가 알아서 해 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협의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아무리 동의를 했더라도. 네. 그럴 수가 있구나. 자, 어쨌든 이 부부에게는 계속 일이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나도 벌게. 오, 큰 결심하셨어. 오. 그러니까. 나도 일해서 돈 번다고. 당신이 무슨 일을 해? 20년 넘게 살림만 한 사람이. 그럼 어떡해. 당분간 생활비도 못 준다며. 손가락 봐라? 훈이는 걔 고2야. 제일 중요한 때라고. 근데 남편 입장에서 되게 든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단단해지셨잖아요. 일단 뭐라도 해볼 테니까 당신은 빨리 빚이나 해결해. 멋지다. 어쩔 수 없잖아요. 혼자보단 둘이 버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취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니까요. 그럼. 그래도 이렇게라도 얘기해 주시는 게 어디야. 힘나죠. 일을 해보겠다는 아내의 말이 고맙기보다는 내심 좀 서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요? 왜? 난 고마울 것 같은데. 괜한 저의 자격지심이겠죠. 내가 그치. 지은 씨? 안녕하세요. 보험이 처음이에요? 보험. 경력 단절 여성들이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그렇죠. 보험이니까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좀 네. 낮으니까 일단 들어갈 보험도 때. 영업이라 근데 그럼요. 걱정 말아요.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나만 따라와요.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근데 자기네 신랑은 좋은 데 다닌다는데 왜? 아니다. 남편은 남편이고 나는 나지 뭐. 그쵸?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보험밖에 없더군요. 열심히만 잘하면은 다행히 지인 소개로 보험왕까지 한 좋은 선배를 만나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늦었네. 밥은?
몰라, 피곤해. 그래도 밥 먹어야지. 오늘 식구가 내가 밥 차려줄게. 당신 술 마셨어? 왜? 난 술 마시면 안 돼? 아니 그냥 물어본 거지. 입장이 약간 바뀌었는데요? 당신도 사회생활 하니까 알 거 아니야. 술을 먹고 싶어서 먹냐? 나도 힘들어. 힘들다고. 시간이 갈수록 아내는 점점 이상해져 갔습니다. 당장 그만두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럴 수도 없는 제 처지가 비참하기까지 하더군요. 저 고객 만난다면서요? 만나러 온 거잖아. 술집인데요. 아유, 술도 마시고 손님도 만나고. 오늘 만나는 이 손님 중소기업 대표라서 자기네 직원들 싹다 가입시켜준대. 오늘 잘만 하면 대박이야, 대박. 근데 보통 저렇게 술집에서 만나진 않는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이제 해준다 그러면 뭔가 영업하시는 분들은 어디든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저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어요? 큰 손이라는데? 그러네. 빨리 가자, 들어와. 악수를 저렇게 한다고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굳이 네. 처음에는 저렇게까지 악수를 손 덮는 게 저게 너무 싫어. 아, 그니까요. 왜 굳이 저렇게 하냐고. 아, 네. 앉으세요. 앉아. 앉으세요. 아유, 우리 동생이 이제 막 보험 일을 시작했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많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걱정 마세요. 제가 저희 직원들 싹 다 가입시켜드리겠습니다. 오, 잘됐다. 아유, 직원들 몇 명이나 해주시냐고.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싶었지만 이런 것도 노하우인가 싶어 일단 분위기는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짠. 이 술이 들어간 낮술. 문제야. 낮술은요, 이게, 아우. 돈 벌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남편도 이랬겠구나 싶어 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이해하게 되고. 아, 또 밤까지 드셔요, 또.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죠. 이 사람 지금 시간 몇인데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오해할 만하다. 와!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처음 해봤던 장면이네요. 그러네. 뭐야? 누구세요? 왜 이래? 모셔다 드리고 똑바로 이 얘기해. 남자 대체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걸까요? 뭐야 당신? 아니야. 이 여자 대체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걸까요? 이거는 충분히 오해할 만하다. 아니 하필 저때 남편이랑 맞닥뜨릴 일이냐고요. 아니, 그리고 중소기업 대표면 차가 있으니까. 차로 들어서 줘야지. 저거를 도보로 저거를. 아니, 기사님이 있을 텐데. 남편분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 장면만 본다면. 예. 그건 말이 안 돼요. 조금 말이 안 되는 왜 것 집 같아요. 앞까지 데려다줘? 예.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행동이었을까요? 아내분이었다면 택시를 타면서 남편한테 먼저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여기 맞아. 사장님이 자꾸 불편하게 택시를 같이 탄다네. 그러니까 당신이 앞으로 좀 데리러 와줘. 내리는 장소가 여기야. 이렇게 하면 사전에 오해할 위험이 없이 그냥 칼 차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네. 미리미리.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내분이었다면 사실 영업하는 분들의 상황도 이해는 하잖아요, 예, 우리가. 예. 그래서 피할 수 없는데 오해는 사고 싶지 않다면 네, 그렇게 좀 사전에 조치를 좀 취해주지 않을까. 남편한테 전화를 했을 것 같아요. 대장. 바로. 택시 안에서 전화를 했을 것 같아요. 남편한테. 근데 어쨌든 지금 남자분, 여자분 두 분 다 이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라면 유책 비중이 누구한테 더 클까요? 방금 장면만 봐서는 아내분이 불륜을 했다거나 외도를
같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 보여서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이 투자 실패에 있기 때문에 유책은 남편에게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긴 그로부터 시작된 일들이니까. 네. 자, 남성 사연자, 여성 사연자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들었고요. 오늘은 두 분 다 뭔가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끝낼 일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네. 안타깝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게 근본적으로 저는 외도는 아니고 그리고 빚으로 실패는 했지만 아내분도 어떻게든 가정을 다시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그렇게 다른 뭐 사연처럼 이혼을 해야 할까라는 좀 맞아. 네, 의문점은 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껏 우리가 7회째인데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각자의 상황이 가장 어려우시겠지만 오늘 거는 이혼 안 하시고 잘 이렇게 봉합이 네.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걱정이 예. 이제 저 남편분이 재기에 성공을 하고 예. 그랬으면 다행인데 재기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아내가 경제권을 쥐게 되고 집안을 이제 끌어가는 상황이 되면 아내가 바깥일 하는 거에 대해서 남편분이 계속 의심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쌓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네. 그럼 아내대로 안 하던 바깥일을 하면서 지쳐가고 그러니까 그 갈등이 그러니까 이혼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봉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부부간의 일은 부부밖에 몰라요. 그래서 두 분이 잘 대화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결국 두 분이서 해결해야 돼요. 근데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고 서로 이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연이 온 거기 때문에. 그럼 하세요. 그런 맛을. 그렇죠. 저희 요새는 그렇잖아요. 막 너무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헤어지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 한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봉합의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7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이게 어떠세요? 오늘 제가 드는 생각은요. 보통 이 정도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혼 고민할 때 크게 마음속에 생각하는 요소가 뭐냐면 예.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나만 이렇게 불운한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이걸 맞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있을 법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요소가 나만 불행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라면 이걸 극복하신 분들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네.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온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이혼을 결심하시지는 말고 충분히 한번 논의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맞아요. 노력을 해보시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된다.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으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각자의 사정은 다 있으니까요. 충분히 양쪽 당사자분이 이야기를 해보고 좋은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사연자분들 모두가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거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 저희 프로그램에 또 사연을 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때로는 이렇게 저희가 같이 분노하고 때로는 여러분께 공감을 해드리는 방법밖에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네.